이 얇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좀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 안구랑 이 피부가 이제 뜨게 될 정도로 이렇게 뒤집어진다거나. 안녕하세요, KJ 성형외과 이장호 원장입니다. 하안검 수술과 눈밑 지방 재배치는 보통 이제 눈 아래쪽에서 이제 진행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눈밑 지방 재배치는 말 그대로 이제 바깥으로 절개를 하지 않고 결막을 통해서 레이저로 이제 박리를 한 다음에 불룩한 지방을 고랑 쪽으로 이제 보내주면서 윤곽을 개선하는 수술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하안검은 이제 눈 밑으로 이제 바깥쪽으로 절개가 들어갑니다. 절개를 해서 피부가 처져 있을 때 늘어진 조직을 제거를 해주고 근육도를 당겨주고 피부도 이제 제거를 하면서 끌어올려주는 그 수술을 하안검 성형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즘에는 이제 웰빙의 개념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저속 노화라든지 어떤 피부 관리가 보편화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같은 나이라고 해도 이게 사람들마다 피부 톤이나 노화의 정도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. 40대에도 뭐 20대처럼 30, 40대 초반처럼 이렇게 탱탱한 분들도 계시고, 60대를 넘어가셔서도 이제 피부가 그렇게까지 막 늘어지거나 주름이 많이 생기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유지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로 어떤 특정 부분을 구간을 정해서 하안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. 환자분의 어떤 피부 톤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랑의 어떤 이 형태나 골격의 형태 그리고 지방의 불룩함 정도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재배치만 했을 때도 개선이 훨씬 용이하다 싶으면은 하안검을 굳이 이제 나이가 드시더라도 권하지는 않습니다. 뭐 일상생활이 가능하냐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관적인 개념이 좀 포함이 돼요. 반창고를 붙이고 마스크를 쓰고 아무렇지 않게 이제 장사도 하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내보이기 싫은 분들은 이 좀 일상생활이 뭐 불편할 수도 있으실 텐데 대개 이제 5일째는 모든 걸 다 떼게 되고 7일째부터 이제 세안을 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여유를 두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흉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거울을 이제 본인 얼굴 유심히 보시면은 눈 아래쪽에 이제 이 속눈썹이 있는 부분 2-3mm 정도 밑에 보면은 희미하게 뭔가 윤곽들이 조금씩 있어요. 중년을 넘어가거나 하다 보면은 희미하게 이게 주름인지 윤곽인지 약간 이게 선처럼 이렇게 있어요.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보통 절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질법을 뽑은 직후에는 꼬맨 자국이 약간 붉으스름하게 보이는 기간들이 있습니다. 그게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게 절개했던 자국이었는지 원래 있던 어떤 그 윤곽이었는지 정말 애매해 모호할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흉터 걱정은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애교살은 근육이거든요. 지방은 아닙니다. 근육이기 때문에 그 근육을 최대한 이제 보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그 근육을 이제 무리하게 잘라내지 않고 그냥 보존을 하면서 하안검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수술한 직후에 애교살이 조금 더 강조돼 보이기도 하고요. 없는 애교살을 제가 만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있는 애교살을 최대한 이제 보존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전체적인 피부는 이제 전반적으로 팽팽한 느낌을 받으시게 되는데 피부 표면에 있는 아주 잔주름 같은 경우에는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. 하안검을 하게 되면 당기는 방향이 이 바깥쪽 대각선 쪽으로 당기게 돼요. 그러면 주름이 이렇게 이제 수평하게 나 있는 주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당겨도 사라지지 않게 되고요. 앞에 이제 수직에 근접한 건 어느 정도 개선이 됩니다. 그리고 보통 이제 하안검을 수술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외반이기 때문에 뒤집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당기다 보면은 모든 주름이나 윤곽을 다 뭐 깨끗하게만 다 당길 수는 없어요.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들이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하안검을 한다고 해서 눈 꼬리가 막 마구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고요. 대신에 이제 이 굴곡이라든지 이 고랑이라든지 지방의 어떤 불룩한 정도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뭔가 젊어 보이는 듯한 효과가 나타난다 생각하시면 돼요. 환자분들이 저한테 상담할 때 손가락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웬만큼 당길 수가 있습니까?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손가락으로 당기면 팔자주름까지 다 펴집니다. 근데 이 하안검 수술은 눈 이 주변에만 영향이 가요. 팔자주름이 당겨 올라갈 정도의 이 피부를 많이 잘라서 당기게 되면 약한 피부가 딸려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안검 수술로는 이게 뭔가 다 이렇게 다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. 중안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을 동시에 원하신다면 중안면 뭐 거상이라든지 안면 거상 이런 걸 동반하면서 하안검 수술을 하셔야지 전반적인 리프팅 효과를 더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가장 큰 부작용은 그거죠. 이제 유관적으로 봤을 때 외반이 생기는 거죠. 이게.
피부가 되게 얇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좀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 뭐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만 이 안구랑 이 피부가 이제 뜨게 될 정도로 이렇게 뒤집어진다거나 하는 이 외반은 생기지 않게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어찌 보면 하안검 수술하고 나서 제일 서로 원치 않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외반은 뭘 과하게 했을 때 생길 수가 있어요. 피부의 여유분을 측정을 할 때 정확하게 이제 측정을 해서 절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되거나 하게 되면 외반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주 신경 써서 이제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외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노화는 멈추는 게 아닙니다. 시간이 지나면 그에 따라서 노화는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. 처음처럼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막 이렇게 많이 꺼지고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재수술 가능한데요. 피부의 어떤 이 달력도라든지 측정을 아주 정밀하게 유심히 잘 하셔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. 스냅백 테스트라고 해서 당겨서 이렇게 돌아가는 속도를 봅니다. 이 자체가 너무 느리거나 하게 되면은 재수술을 하는 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. 중년에서 이제 하안검을 하셨다가 이제 한 60, 70대 되셔가지고 재수술을 하시려고 하는데 외반의 가능성이 너무 이제 클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때는 그냥 또 이제 재배치만 합니다. 바깥으로 절개만 하지 않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원하는 위치에 굴곡을 최대한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은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개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재수술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보통 뭐 5년, 10년을 보고 수술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사람마다 노화의 속도가 다릅니다. 몇 년까지 딱 정해져 있다 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. 그래도 보통은 한 5년, 10년 정도는 젊어 보이게끔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도 이제 괜찮아 있겠죠. 이 하안검과 눈밑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 병원에 오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. K인자 성형외과 이장우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